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대성으로 산하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5일차인 오늘은 감사가 더 필요한 부서를 재출석시켜 추가적인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추가 감사 대상 부서는 일자리 노석과 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 건축디자인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 감사가 인터넷 방송과 회의를 통해 시민들께 공개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부서에 질의하실 때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념에 맞춰서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일자리 노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환경국장 하셨습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지난번에 다 들었기 때문에 설명하는 시간은 줄이고 바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추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그 담당 계장님의 출석할 때는 답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일자리 노석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회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있는 거 사회적 기업 이것 때문에 또 이번에 새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치 내용이 경고 여기에 대해서 경고가 이렇게 계속했는데도 예산이 계속 나갔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예. 이거는 저 위원장님 하시면 부서장님. 부서장님 하시겠어요. 예. 예, 일자리 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고가 나간 거는 경미한 상황입니다. 뭐 임금이 체불됐다든가 요게 저희들이 경고가 나가고 다 시정 조치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후 조치가 다 됐기 때문에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그 사후 조치로 가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했는 건데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들도 많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저거 자꾸 이거 우리들인데 정보를 준다 카요. 그게는 뭐 위에 가지고 시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뭐 위에가 자꾸 되더라. 이제 이런 여론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그런 일 없도록 서류라든가 이런 거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답변하십시오. 유념해서 저희들이 뭐 철저하게 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 뭐 가족들이 다 얹어가지고 또 하는 것도 많잖아. 똑바리 발로 그지? 그런 것도 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리가 안 되면 제가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감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 천연 염색하는 부분하고 또 기타 이런 몇 개 부서가 대표적으로 한 4개 부서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봤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리 근본 취지적인 목적하고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점검하고 기타 이런 부분은 뭐 적정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경고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제 올해 2025년도로 사업 계획이 지금 없다고 했죠. 완료돼서 이제 앞으로 시행 계획은 지금까지는 현재는 계획이 없다 그러죠. 예. 뭐 다 끝난 사업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천시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일자리를 늘리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공익적인 목소리가 많이 컸었는데 임금의 지급 서류라든지
그리고 또 뭐 출퇴근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상주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매일 점검 나간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데 어쨌든 서로 신뢰의 원칙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결과가 남았는데요, 그죠? 앞으로 일 한번 볼 때는 이제 우리 뭐 또 이런 그 업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자리 노사과에서는 그 기업에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또 기업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업체에서는 또 주로 영세 기업이 좀 대상됐으면 좋겠는데 대기업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뭐 대기업을 뭐 달리 생각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영천에는 아직까지 영시한 그런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이 위주로 사실 일자리에 그 임금을 좀 지원받아 가지고 그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또 대기업의 문턱이 높아서 취업 못하는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지 기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기여도 되고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이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일자리 노사과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있었는데 그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그 여러 가지 우리 영천시에서 또 청년에 관한 게 한 11가지가 일이 있었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 영천시 청년센터가 있으나 소수의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센터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또 이제 이 청년 단계에 접들지 못한 어떤 청소년 부분도 조금 이렇게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묻는 부분은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청년 정책 관련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청년센터 운영비는 연간 약 3억 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청년센터는 청년 정책의 집행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가까워 청년 정책의 목표인 인구 유입, 청년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자리 노사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 청년센터가 저희들 이제 3년을 올해까지 3년을 했습니다만 청년 정책이 이렇게 사회적인 그걸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청년 풀이 인력이 좀 한정된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한정된 인원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첫걸음 단계니 앞으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면밀히 챙겨가지고 청년 정책이 대중적이고 또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웃사촌 마을 조성 사업이 그 청년 창업 및 이전 기업 지원 사업 뭐 기타 이렇게 해서 기업 유치과 소관인데 청년 창업과 관련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의성군 이웃사촌 마을 사업이 4년간 총 1,300억을 투입했답니다. 근데 결과는 그 89명 정착하는데 그쳤다는 거죠. 1,300억을 들여서 그 89명이 정착했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그 이웃사촌 마을 사업이 지금 그 인구교육에서 지역 활력과로 또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이런 지역 활력과에 여러 가지 그 공연하고 또 그 판매 부스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쭉 봤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일회성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뭐지? 뭐 팔러 왔는가? 또 그 출연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공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 받아가 돈을 써야 되니 거의 그 청년 정책이 이벤트성으로 가고 있다. 우리 그 인구 교육에서 얼마 받았죠? 당초에 400억 받았죠? 이 400억 받은 사업들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데 대한 거는 좀 불명확해 보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까 어디다 집행할까까지 고민하는데 방법이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소모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데 이때 볼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지역에 성실하게 청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듯 영천시 청년연합회
청년상호연합회. 이러한 분들은 자기들이 이런 걸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고 하는데도 자기들한테 기회를 안 준다. 이 기획한 그 아까 말한 청년공감센터 이런 데서 독점을 해서 다 해버리고 예산 다 가지고 다 써버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어떻게 참여 기회 자체를 안 준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기업 지역 활력과 인구 유입을 위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에서 의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그 모멘트를 가져와서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 유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청년 상호 그러게 청년 기업가 그 내지는 또 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 또 청년들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청년연합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다. 어떻게 영천시 정책이 새로운 인구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다 좋은 일인데 기존에 우리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안 내놓고 기후한다는 얘기가 그 정월 대보름 날 달집 태우기 할 때 얼마 주고 또 정월 초하룻 날 해맞이 행사할 때 얼마 안 주고 이거로서 지역 청년 단체들한테 어떤 그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사하는데 약간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다 떼고 간다. 이 볼멘 소리를 직접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근본적인 거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공감센터가 못한다, 잘한다를 평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 상호들이나 기업인들한테 너무나 가혹하다. 전혀 기회를 안 주네. 이런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단기적인 성과나 전시행정이 거치지 않고 우리 청년 정책이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우리 기존에 사는 청년들이 영천을 안 떠나도록 해주는 정책이 돼야 된다.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 선정받는 걸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우리 지역 청년들이 기존 청년들이 안 떠나게 하는 것도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임 있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너무 이제 인구의 목적을 두고 추진했는데 저도 좀 느꼈습니다. 뭐 청년연합회나 청년상호회비에 뭐 기존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 일면 또 소외된 거는 저도 느낀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앞으로는 우리가 뭐 추진하는 정책에 접목을 해갖고 그분들을 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참 모색하고 앞으로 또 사업도 그런 쪽으로 한 추진하는데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부탁드리고요. 그 아까 그 뭐 우리가 그 일자리 노사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좀 했는 부분을 그 우리 행정사업감사기관에 해드리는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을 매년 큰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기업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시에서는 일자리와 일자리 지원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뭐 이렇게 노동청 그 종합동 점검 2회를 했고 시 점검 1회를 했다 했는데 그 일자리 그 창출 인력에 대한 수시 점검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됐다는 것을 우리 말씀드리고요. 면밀히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보고요. 현 기업의 재정 상태로는 취약계층의 계속 고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일자리 노석가에서 말 그대로 우리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지역의 취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와 같은 시민으로서 잘 살 수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예, 하십시오. 문제기 때문에 많이 있어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경산시에 있는 사람
그러고 우리 영천시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몇 차례 돼 있고, 그러고 여기 뒤에 나가면은 또 이제 이거 군위군에서 2021년, 2022년 계속 보니 2022년도에 있다 보니 군위군에 류성이라 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이렇게 선정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 되는데 왜 경산시 그것도 군위군은 이제는 대구로 포함됐잖아, 그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 선정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뭔지 여기 나와 있지도 안 하고 그냥 경상시 이래 해놓고, 또 군위군도 이분은 여자 같은데 그 뭐 이래 해놨는데 그 담당자들이 다 자기 이름으로 다 해놨는 거는 돼 있는데 정덕히 이 사람 보면 매년 우리 위원회의 명단에 그 많이 있어 전문 지식이 있으니, 근데 이런 점도 지역에 있는 우리 그제 이런 거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잖아요. 우리 여성들도 사무관 이상 퇴직해가 수두룩 우리 영천지에서 살아가고 먹고 살고 경제 살리고 다 계시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제 군위군은 이제 대구로 또 편입됐기 때문에 이제 뭐 또 안 해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지역에 있는 사무관 출신들이 퇴직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장에서 몇십 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오면 이 사람들 전문 지식이 없을까요? 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충분히 언니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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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그 해당 부서에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우리 영천이 뭐 잘 살아가 누구든지 다 영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일자리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 하지만 기존 사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데 우선에 초점을 한번 두고 사는 사람이 만족하면 외부에서 당연히 안 들어오겠습니까? 영천 사람이 자꾸 떠나는데 또 다른 데 일자리 찾아 떠나는데 영천에 오기는 아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그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노숙과 송환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앞서 그 일자리 노석과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앞선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보충 질의하는 거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동안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그 TBC 방송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어떤 부서가 잘하고 어느 업체가 잘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제가 우리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개발센터 소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수수료 인하 등 도매시장의 업무 지도 감독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다 보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 법인과 상인들의 영업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좀 답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적했지만 농업기술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농민들이 대변자 역할을 해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보자면 유통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 또한 명시하고 있지만 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운영 공시를 하지 않으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기에 지도 감독 역시도 소홀했다고 하게 됩니다. 이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2의 도매시장 법인 등의 공시 이렇게 명확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민들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존재의 목적과 존재 이유 그리고 농민들 위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또 일을 한번 해주실 것인지 먼저 우리 소장님의 견해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농민들을 위한 시정 이런 시정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 살펴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못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도매시장 법인 등의 공시 부분 또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 제57조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관리 운영 부분을 소홀히 했던 부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진짜 농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특히 시장 사용료 부분이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 조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합리적인 모색은 전문가 자문도 구해보고 여러 다각도로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가지고 가장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랬어요. 제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니 이런 부분은 또 사무감사록에 또 남겨야 되는 부분도 하니 일부 정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매시장 통계 연보를 보면 영천 농산물 도매시장이 2009년까지에는 0.5%였습니다. 시장 사용료 내는 부분이 시장 사용료가 2010년도에 0.3% 오히려 인하되었단 말입니다. 2010년대는 이때 도매시장 법인의 이득 수수료는 11억 5천만에서 14억 7천만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2009년도에는 11억에서 2010년도에는 14억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시에다 납부하는 시장 사용료는 9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소장님, 당시 수수료가 인하될 때 시장관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그 시기별로 또 금액 추이 이런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면 예, 괜찮습니다. 예, 농업정책처입니다. 2009년도에서 수수료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여서 지금 이번에 1,000불에 올리로 그렇게 업무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렇기는 이게 우리 이제 도매시장 통계 연보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름 이제 전체적인 통계 연보가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 가격을 수수료를 내려올 때 규정상 그래 돼 있었는데 2009년도에 제가 시장관리운영 개최됐는지 안 개최됐는지 제가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2009년도 같으면 뭐 세월이 상당히 지나서 그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도 뭐 있다 없다 이칼 정도 상황인데 이 통계 연보에 나오는 걸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관리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안 했으니 뭐 그걸 지금 소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문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대한 것도 그런 걸 묻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현재 7%의 수수료는 98년 당시의 금융시장의 금리 환경이 아마 13%에서 한 20% 사이에 일반 대출 금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융시장 환경은 금리 기준을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래서 가산점리를 금리를 포함하면은 거의 7% 내외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는 이 금융 환경은 일반 대출 금리가 2분의 1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도매시장은 은행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옛날 그대로 수수료를 고수하고 있고 농민들은 물가가 상승하여 경매가격이 높은 만큼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라 그럽니까? 내가 전문적인 그 수학 용어를 쓰지를 못하겠는데, 그죠? 이게 농민들 가격 받는 만큼 이게 수수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정액제가 아니고 판매 가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농민 부담을 줄이려면은 그 수수료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일반 시중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도매시장에서 또 이 전체적으로 경락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할 때하고 1,000원 할 때는 완전히 10배 차이 안 납니까? 그죠? 근데 그 10배 차이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지난번 그 행감할 때 실제로 농민 1인당 따지면 금액이 소액일 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1,000,000원에 7% 같으면 얼마지요? 70만 원 아닙니까? 예. 이 7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농민들이 그 일반 우리 그 70만 원 정도 같으면은 뭐 쉽게 말해서 1년에 70만 원 농사 지어서 못 남기는 농민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융시장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고 또 농민들은 또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그 동률의 7%의 수수료를 부과를 했을 때 그만큼 또 수수료 부담 금액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시장 금리 환경이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수수료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수시로 우리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도록 반기별로 1년에 2차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이러한 부분을 2020년도에 한번 그 시장 그 도매시장 지정할 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본인이 위원장인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겠죠. 그래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수료를 우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연히 10%이 수수료가 그 20년이 훌 지났지 않습니까? 98년도 같으면 그죠? 2000년도 해도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금융 환경이 2분의 1로 낮아졌는데 7%를 2분의 1 정도로 낮출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7%에서 2분의 1 말씀이십니까? 그럼 3.5% 뭐 꼭히 뭐 3.5%라 뭐 이래서 여기서 소장님이 3.5% 건다라 소장님이 3.5%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좀 곤란할 것이니 예. 최소한 우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환경의 변화만큼 우리 영천시에서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지난 인터뷰 뵙기에 최소 2%에서 3% 정도는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물론 그 한두 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수료 인하를 최소한 농민들이 그 바라는 수준까지 내려줄 수 있는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수수료 인하율을 결정하는 것도 그
무작정하기보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그 이 부분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의 자세를 취하는 건데 의지는 있다 했으니 소장님께서 최소한도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수치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분의 1 수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매시장 현황을 우리가 보면은 도매시장이 19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불구하고 임원의 나이가 70년생, 80년생으로 무척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어떻게 임원으로 등재된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 담당 과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예, 노급식 최재입니다. 그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그 일부는 그 주식이 매매로 변동된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윗대로부터 상속이나 정여받은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 또 정여, 매매나 정여를 받았다. 매매는 사인 간의 매매일 거고 정여는 이 가족과 간의 정여입니까? 가족 관계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 부자 관계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자 관계도 있고 부자 관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 간에 부자 간에 그렇다면 이 변동상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에서는 이 변동상에서 통지를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지 받은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도에 보고 있는 자료는 있었습니다. 통지를 받은 건 없는데 도에 보고 자료를 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행태에서 저희들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정에 관한 방법은 지정 사항이 변동 생기면 당연히 관리 감독인 우리 영천시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일례로 우리 도매시장 법인의 중도매인도 어떤 정과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성이 있는 부분은 등록이 안 되도록 돼 있고 또 등록이 있으면 취소하더라고. 그 취소가 일정 기한을 줬을 때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영천시가 대답이 조금 불명확합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 자료를 봤을 때 대표이사의 변동사항과 이사의 변동사항이, 그죠? 3차례, 2000년도부터 3차례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사의 변동사항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려, 매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 정려와 매매 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매매됐는지, 정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매매하고 정여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등기 주식의 변동 현황이 나와서 저희들 법인 등기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허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총회록이나 이사회 회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주주총회, 주주이사회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이 없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독해야 될 주체고 또 변동사항에 당연히 통지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승인도 없고 통보도 없는 거를 이렇게 묵인하고 방조한다는 거는 우리 영천시에서 이 사무를 태만히 하기나 직무를 유기를 하기나 법령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문제죠. 맞지 않아요? 소장님, 결국 정려를 받았다면은, 정려 기준도 아마 1인당 14.29% 주식이 4,200만원이고, 대충 4,3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야, 그 정도 주식, 이게 정권 상장해서 버는 이 주식 오르내리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배당과 임금을 포함해서 2억 3천만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거 누구나 탐내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이 법인을 만약에 재지정 공개를 한다라면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정유서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세무서에 의뢰를 해보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반드시 그 세무서에 의뢰해서 이 정여 사실과 매매 사실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 이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서민들은 진짜 꿈도 못 꿀 일이 아닙니까? 이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아무런 경쟁 체제도 안 거치고 오히려 이 이권을 세습할 수 있도록 우리 영천시가 만들어주고 있다니, 정말 우리 영천시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지탄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 잠시 한 번이 그렇게 언급했지만은 우리 농민들 원성 소리는 진짜 안 듣습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농기계 하나 보조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 돈 100만 원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오만 서류 다 넣고 그것도 순서를 기다리고 평가하고 5만 평가 다 해가서 돈 예산 100만 원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영천시에서 1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영공시가 분명히 법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개선하면 된다는 이름으로 재지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또한 주식이 약 4천, 뭐 200~300만 원 이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1인당 2억 이상 벌어갈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영천시에서 아무런 점검, 지도, 감독 안 하고 해줄 수 있고, 이렇다면은 우리 영천시 농기술센터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말씀 있습니까? 예.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또 모색하고 더욱 농민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 보고 그저께도 방송 보고 좀 전에 말하는 것처럼 그 농기계, 소형 농기계 돈 예산 100만 원 지원 받으려고 하니 농지원부 띄운더라, 농경영체 띄운더라, 뭐 띄운더라, 뭐 띄운더라, 무슨 평가해서 니는 이래대가 안 되고 저래대가 안 되고 5만 평이 다 되고, 그것 또한 500만 원 지원 받는 건 더 치열하고, 이거는 그 읍면동 제2관 사업이라서 그렇고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1000만짜리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정말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줄 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눈도 하나 안 깜짝거리고 마치 도매시장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영천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탄을 받고 정말 100번 1000번 사죄하고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7차례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검증을 옳게 안 했습니까? 제가 목소리 좀 높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농민은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방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송을 탓하고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도시에 그 도매시장 법인들이 철강 자본이라든지 대기업 자본들이 거의 우리 농민들 피구름 짜먹는 그 돈을 자기들 기업위원회로 쳐고 간다고 우리가 요구했는지 일전에 여러 몇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영천시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 피구름 짜먹는 일 아닙니까? 원래 우리 여름에 그 호우 피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보상을 할 수 없다. 뭐 안 된다.
소송까지 해서 우리 영천시에서는 농민들 하여금 소송을 해가지고 그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작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이런 눈을 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는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거래 물약, 가격 정보 및 재무 상황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는 도매시장 개설자 즉 영천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아니면 부시장님 답변해도 예, 돼요? 예, 좋습니다. 82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시행령에는 그 1차 경고고 2차가 업무정지 10일이고 그 3차가 영업정지 1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뭐 시행령도 좋고 또 뭐 어떤 법률 근거를 대도 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공시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까지 방송 나가니까 방송 전에 취재를 했는데 전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누가 그 제보를 했는지 다시 방송 가기 전에 공시가 되어 있더라. 그것도 실내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까지 공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뭐 시행령이 1차가 2차가 어떻게 하는데 1차고 2차고 시에서 아무것도 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조항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영천시의 의지로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다른 부분 여기서 안 들줄게요. 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식품산업기본법, 뭐 가격 안정에 법률, 가격 안정에 법률 시행령,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저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걸 따지고 우리 그 시의 조례, 또 업무 규정 이래저래 다 따지면요, 이 업체 지정 취소하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뭐 이게 서로 간에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또 뭐 여러 개선할 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설왕설래돼 있겠네. 또 여지를 주의 그런 부분이지. 이거를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확실한 명확한 자세만 취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라는 거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 기간이 됐을 때, 도래됐을 때 법인을 2개 돌릴 수 있다. 그 법인 2개 돌리는데 면적이 문제된다. 그 또한 우리 시에서 마음먹으면 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무런 개선하지 않고 재지정하기 위해서 해다 오다 보니 이런 문제 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 법인이 2개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장소에서 현재 지난번 그 저희들 8대 의원님께서 그 현장 다 답사하시고 현장 지금 현재 건물 크기에서 2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나머지 관리를 잘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그 크기에서는 법인 2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 규격이 농업법이 제한 최소 기준 면적보다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법인을 2개를 둘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은 좀 전에 저도 언급했잖아요. 법인을 2개 둘 수 없다 하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취지의 말이지요. 꼭 2개를 해라 마라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가 8대에도 돼도 됐어요? 그 도매시장 신축이 할 적에 8대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현재 장소에 짓는 걸로 의회에 다 보고되고 했었기
기자였습니다. 그 제가 그 지난 그 지금은 우리 의회에 안 계시는 분이십니다는 과거에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들의 얘기로는 이 도매시장 재지정하자고 무척 노력했었는데 어떤 여한 이유로 도매시장 재지정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걸 꼭 간절시켜라 시의회에서. 그때도 수수하게 외화비를 받아가지고 진짜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우리 농민들 위해서 이번에 구대의회에서는 그 꼭 재지정 한번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있었어요. 좋습니다. 어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가 길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민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 시정 질문을 통해 좀 더 제대로 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부기관에 의뢰하여 농민들이 권익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리 소단이 서두에서 우리 농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좋은 결론을 한번 내보겠다고 말씀하셨던 말을 믿겠습니다. 예,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농업인 입장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소홀한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또 수고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정려 부분이 상속이 되고, 좀 상속이란 말보다는 이 부가 세습되고, 이런 그 이권이 그 정려되고, 이런 부분에 대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도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는 이런 부분을 꼭 세무서를 통해서 받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부기관에 감사 의뢰를 한번 해주십시오. 기술센터에서 하기 어렵다면 저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줄 의사는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예,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근무 규칙 농업법에 보면 임원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 정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우리 농민들 위해서 황골탈퇴, 제가 전문적인 한자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말 우리 농민들 위해서 문골세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돼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우리 농민들이 따르는 어떤 그런 기술센터가 되어주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다 할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만은 좀 쉬다 하시다. 우리도 화장실 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 속기를 선언합니다. 다음 추가 부서는 농촌 지도과입니다. 소장님 전체 들어있어. 예,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리 어떻게? 이렇게. 그래.
영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원의 의결로서 추가적인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과 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거주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뭐 세 분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거니까. 예. 현재 참석위원 3명이 저는 찬성하므로 행정지원국 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감사장에 들어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농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처럼 제한 설명 내놔서 행감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은 걸로 판단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 그래도 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도 뭐 그런 뭐 특정인 뭐 이런 그 행정사무감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농촌지도과가 이제 현재 우리 그 영천시 이제 노조위원장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근무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거를 꼭 누구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는 우리 우리 노조가 공무원 노조가 노조 전임제가 돼 있는 거로 그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노조 전임제가 아니라 하길래 그래서 이제 저 궁금한 사항을 하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요 답변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또 우리 권호덕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래 노조는 보통 우리 일과 시간 이내에는 노조 활동을 원칙적으로는 못하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조 지부장은 전임이 아니고 노조 활동은 2018년도에 체결한 단체 협약에 의해서 근무 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제8조. 제8조. 8조에 안 보이소. 예, 제8조의 5항에 보면 기타 기관과 조합이 합의한 사항에서 조합원의 고충 및 처리 활동 등에 관련해서는 중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저는 요거를 보고 그러면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나는 요 문구를 봤을 적에 예를 들어가 우리 이현주 계장님이 이제 노조위원이다 참 노조원이다
그래서 우리 노조 지부에다가 내가 어떤 그래 활동 등 이게 너무 그러면 해석을 너무 광의로 해석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은 공무원이니까 노조 활동은 근무 시간이 아닌 이제 그 근무 외 시간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면은 또 너무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5번 항에도 특이하게 누가 뭐 내가 고충 민원 처리를 뭐 요청을 했기나, 또 어떤 노조 관련해서 무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가서 근무할 수 있지. 낮에 그냥 내가 출근해가 사무실에 가서 뭐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 소속된 사무실에 가서 출근했다가 바로 노조 사무실로 가가 하루 종일 있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이 교섭 내용하고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되면은 예를 들어가 내가 노조 활동을 했으면은 활동 기록이 나는 있어야 된다 봅니다. 누구하고 면담을 했기나 누구하고 뭘 했기나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단체 협약은 2018년도에 이루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단체 협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 협약 시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만약에 5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 이제 요 조항에 의해서 그래 한다 하면은 이거하고 노조 전임제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출장을 어디 업무 관련 어떤 또 여튼 우리가 상급 기관이나 이런데도 출장 가면은 이제 넓게는 업무지만은 좁게는 내가 우리 내년도 예산 설명할 수도 갈 수 있고, 또 공모사업도 그 사전 설명하러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업무상 또 어떤 국토비 어떤 요청하러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보통 갔다 오면은 근거를 놔두잖아. 근거를 누구 만나서 어떤 거를 요구했다 했다, 그죠? 그래 되는데,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우리 노조가는 저도 노조 활동도 했고, 또 우리 또 친구가 노조 우리 이제 그 당시는 직장 협의회장 그것도 했고 그래 했지만은 우리가 너무 광의로 해석을 해서 그래 했다.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제가 안 된다. 집행부에서 통제 안 된다. 그래 의회니까 한번 지적을 그런 사항을 가면 우리가 지적을 해보는 게 누구 특정인 예를 들어 갖고 현재 지부장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지부장을 하더라도 그래 전임제가 아니면은 내가 본연의 공무원 일은 하고 거기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네. 부장님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거기 그래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현재 노조위원장이 소속이
농촌 지도과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도과에 있으니까. 그나마 지도과장님은 어차피 뭐 대외적으로는 또 그거지만은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범위 내에는 또 농촌 지도과 소관 그거기 때문에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요 사항이 뭐 이거를 맞니 안 맞니 뭐 칼 그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또 어디 가면은 그래 뭐 노조 관련보다도 또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활동 결과는 문서로 저는 나타내 놓는 게 그게 그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뭐 아마 이거는 또 뭐 어디 뭐 대외비 사안인지 모르지만은 이 아마 출장 복명서는 아마 결제되는 게 없는 거로 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료 제출했는데 2018년 단체 해박서가 그죠? 있는데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8년도 단체 해박할 때 당시에 이제 그 노조위원장과 우리 시장님 지금 존재하는 사람은 사측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기관 노조 설명서 말하는 기관 영천시 측에는 최기문 시장님 위에는 전부 교체되었어요. 전원이 교체되었고 또 조합 측에서는 그 위원장도 교체됐지만은 상당수 위원들이 교체됐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뭐 특별하게 거한 사항이 아니면은 뭐 이걸 그대로 존중하고 이걸 지킨다 한 서로 신의 원칙을 정했는데 그래도 노조위원장이 교체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세부적으로 뭐 부시장이야 국장들처럼 다 교체되고 이게 그 노조하고 이게 6개월입니까? 6개월 한 번씩 교섭하고 간담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이렇게 했다라면은 1년 정도는 사실 바꿔줘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냐. 그죠? 2018년도 이 단체 해박서를 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 특별히 바뀐 게 없어서 그렇다. 그걸 다 인정하는데 그 6개월 단위로 노사 간에 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라면은 위원장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새로운 위원장과 상견례도 했을 것이고 그 임원들하고 또 이랬고 또 어쨌든 그 시정 발전과 조합원들의 권익과 시민들 위해서 어떻게 하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최소한으로 한 2번 내지 3번은 바뀌어줬어야 되는 내용인데 해박서 서명 난인들이죠.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가타부타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이해 당사자도 아니고 교섭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저도 노조 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입장을 견지를 뭐 수용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노조가 잘못됐다 잘됐다 조합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단체 협약서 내용을 쭉 봤을 때는 그 너무 이제 문구가 강제사항이 많다.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한다. 보장한다. 또한 뭐 이 말 자체가 모든 것이 해야 되는 거로 다 되어 있어요. 강제사항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이 기관에서 우리 영천시에서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노조의 배려에 의해서 우리 기관이 고발 안 될 뿐인 것 같아요. 이 협약서를 봤을 때는. 서로 간에 뭐 좀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 고발이 아닌 경우 노조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영천시는 이 협약서에 따른다면은 상당히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 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노조의 의견을 너무 많이 수용해 주지 않았느냐. 그 뭐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아까 좀 전에 그 어떤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데도 사전에 조합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되고, 그럼 시위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협의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한다. 뭐 하러 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뭐 6조에 봤던 노조에 관한 내용이 뭔지도 좀 불분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8조에 그 전문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조합 활동 근무 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그 5조 사항이 기타 기관과 조합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의 고충 처리 활동, 조합원의 고충 처리 활동 등의 근무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조합원과 노조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단체 협약하는 부분이 그 노조는 아주 이 협약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그런 걸 보여지거든요. 저도 농민으로서 노조의 뜻은 기본적으로 취지를 이해하는데, 또 반대급으로 봤을 때 시측에서 사측에서는 그 노조의 의견도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시정이 마비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공무원 노조 이런 부분이 또 우리 그 목적은 조합원들의 권익이 또 전국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조 활동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전체 이 공간이 시민들의 공간인 것이지 직장이라 해서 직장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 공무원들은 이 직장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시민들의 공간이잖아요. 어떤 특정 기업에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근무 시간에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사실 그런 거 보면은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뭐 연가를 쓰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또 전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한 검토돼야 될 얘기고, 또 내용이 똑같은 얘기지만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지행하는 거하고, 또 보장한다. 또 어떤 거는 또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최장 근무 기간제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인사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조합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근무 기간을 명시를 안 해요. 한 자리 보지를 받았으면 내가 이 책임감 있게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주장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분은 뭐 이렇게 시행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렇게 해버렸을 경우에는 집행부 기관에서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도 시행한다라는 어떤 그 법조항 문구했을 때 서로 조금 이렇게 한 걸음씩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법을 다 따지고 이 단체 협약서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하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고 또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여지 정도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사측은 정말 교섭을 잘했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사측 의견이 너무 많이 수용되다 보면은 시정에 조금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아까 또 노조위원장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임 노조하고 이런 부분이 그 이든 아니든 단체 협약서에 의한 것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노조 전임자가 아닌 경우에 이 단체에서 협약으로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예, 단체 협약서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그 준용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노조 전임자하고는 다를 바가 없겠네요? 전임제라기보다는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보지만은, 그죠? 우리가 이 특정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자꾸 타겟 삼아서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인적 자원은 계속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법 조문은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그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로서 이 노조 협약에서 어떻든 간에 준용한다라는 거는 그 법률에서도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법에서도 그죠? 그러면 법률에 준용되어 있으면은 노조 전임제를 채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행안부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노조도 자기들이 노조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누구와 봐도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출장 내역서든지 복무 명령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또 누군가는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과연 그렇게 하는가? 라고 말할 수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고 또 그렇게 물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됐을 때는 어쨌든 서로 시인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믿고 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 또한 서로 공직자로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하지만은 또 다른 의혹은 안 갖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는 차원이냐 이 얘기죠. 우리가 노조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옳고 그름을 또 따져야 되게 또 있지만은 어느 정도 얼마나 합리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랫게 질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담당 부서장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의해 가지고 단체 협약서를 준용한다 하지만은 그러면 어쨌든 노조 활동 전임자 아니기 때문에 근무에 출석을 해서 출장명을 달고 결제를 받아서 갔다 오면은 어디 갔다 오는 보고서를 받아야 될 거고 그죠? 그런 이행 절차를 다 거쳐야 돼야 서로 간에 이게 신의가 더 굳건해지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명확히 해주시고 또 그 이해 당사자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조합원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조합원을 위한다는 자체가 그 우리 공무원들 조합원들 필요하지만 그 조합원들 권익을 지키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더 이득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체에서도 노조를 존중하고 하는 부분은 결국 노조원들이 그러한 이권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보장되고 또 보상을 받아야만이 기업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기업이 더 성장한다는 차원이고 우리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로 전국에는 그러한 행위가 정의 행위가 우리 시민들 위하고 국민들 위하는 거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다음 그 협약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면. 그 정무국장님인데 물을게 행정국장님인데 여기 이 전부 다 법령이 상위 법령에 한해서 요 조례가 요런 이리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시행하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보니 그 사급 제가 저번에 뭐 우리 전 의장 사건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도 만나러 뭐 수도 없이 좀 그랬는데 4급, 5급은 회원이 안 됩니까? 안 된다며요? 노조의 5급 이상은 그 탈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까지만 가능하는데 예. 여기 보면 조례에 상위법에도 그래요. 회원의 자격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개도 나와가 없거든요. 여기 뭐 뒤에 보면은 뭐 교육 가는 거, 뭐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는 다 돼 있는데 그 회원의 자격이 뭐 그러면 지자체로 이 법령이 내려가 가지고 뭐 어느 지자체마다 다 공무원 노조는 다 있죠. 예예. 그러면 지자체에 이게 6급 밑으로까지가 자유로이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거는 예.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조례가 뭐 위에 저 위에 뭐 상위법에 그렇다니 그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게 한 개도 안 나와 있으니 그 점도 좀 더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이 저는 그게 가입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성향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강력하게 제가 그때 무슨 뭐 이원회 여성회장 할 때 그 노조 그게 같이 활동해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영천시만이라도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여기 한 개도 없어요. 끝까지 다 봐도. 그리고 회원이 또 제척하는 이유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부분도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또 한번 물어보고 해가지고 내년에 이게 새로 또 한다면 그럴 때 우리 영천시 뭐 시행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소. 이 회원의 뭐 자격이라든가 회원에 대한 거는 한 개도 없다니까요. 예, 그런 것도 명시해주면 그러고 뭐 구급이 금방 들어오면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몇 것까지 여기 가입을 하는지 이게 자연지 이게 그거 강연지 그런 거 내용이 없으니 그런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 보면 한 개도 없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는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이 노조 부분은 결국 공무원 노조라는 것 이름이지만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의 어떤 기본적인 도리는 다 한다고 봅니다. 그래 하는데 또 공직자로서 근무하는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는 각도는 집행부 공무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민이 보는 각도는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시가 잘 발전하는데 서로 상생을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추가로 이 부분을 본 부분은 그 노조 전임에 가는 부분과 노조 활동에 가는 부분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이 행위가 곧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 취지로 노조원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또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소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또 오늘 또 추가로 또까지 나와주셔서 이렇게 해주는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원국장님도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노조를 관장하시는 우리 권호덕 과장님께서도 또 고충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을 잘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노조 활동에 뒷받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거는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상대가 아니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점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이인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 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기술센터 소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농촌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 예정이므로 검토해 보시고 잘못 게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하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 및 전회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